제10강 성인 초기의 과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세 시기, 성인기를 세 시기로 나누는 부분만 남았네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반이 지나서 이제는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 시기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까지 공부했던 앞에 단계들을 재현하는 입장으로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학습 목표를 먼저 보죠. 첫 번째, 성인의 인문학, 20대들이 짊어지고 있는 20대만이 아니고 이제 인문은 20대지만은 성인기 시기는 20대와 30대를 말하죠. 왜냐하면은 중기와 초기 단계를 구분하는 나이가 바로 40이기 때문입니다. 40 이전의 연령대, 20 이전은 이제 청소년기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20대, 30대죠. 그 시기 이때에 짊어지고 있는 발달적인 과제를 이해하고 또 과제의 이중적 측면, 이것은 이미 이제 청소년기부터 앞으로의 성인기 모든 시기는 다 그 연령대의 과제가 있고 또 그 개인이 반복하는 과거의 발달 단계, 그의 과제, 그러니까 뭐 이제 구강기에서부터 해서 청소년 전기의 잠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제,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이 세 시기가 되겠죠. 이 시기의 과제들을 반복하는 것을 이해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30살이다 그러면은 그가 갖고 있는 이 성인 초기의 발달 과제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 사람의 취약성에 따른 학문기적인 주제를 자주 반복한다든지 구강기적인 주제를 반복한다든지 할 때 지금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그 예전의 발달 단계, 이것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어떤 교과 과정은 실은 이론적인 중요한 용어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청소년기 때 심리사회적인 유예기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은 성인 초기는 이 청소년기 때 미뤄서 마저 하지 못했던 단계들을 밟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주제와 실은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흡사한데 다분히 그래도 이제 성인이라는 입장에서 갖는 특성들을 부여하는 그 용어들 또 개념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론적 근거보다 저는 오히려 이 아가서의 말씀이 이 성인기 시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 생각하면서 성인기 한번 같이 연결해지면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서는 예전 번역판으로 보면은 이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약간 이제 문맥상으로 좀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문맥상으로도 실은 오해할 수 있는 요소에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게는 이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이 이 이야기가 누가 한 말인지를 좀 더 이렇게 명시하는, 지금도 이렇게 가로해서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성경이 좋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에.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은 이러한 점들을 명시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말에서 성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나라는 표현도 그렇고 또 그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가 없죠. 이 말 자체만 가지고는. 영어도 이제 나 같은 경우에 I는 구분이 안 되지만은 그는 확실히 구분이 되죠. he 아니면 she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그녀가 인칭이 확실히 성별이 구분이 됩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이 주어랑 동사가 결국은 이 여성성, 남성성을 다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여성성인지 남성성인지를 주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동사 부분까지도 엮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게
말하고 있는 대상이 한 명의 남자인지 한 명의 여자인지 여러 명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못해도 이렇게 이제 복수, 그리고 단수 여성, 단수 남성, 이 정도는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놔야지 오히려 내용이 정확히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좀 명시를 해두고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보통 이제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른 성경에서 성가대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한 대상에 해당되는 표현만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주인공 여성, 주인공 남성 이외의 여러 배역들을 이 복수 역할들이 함께 맡고 있어요. 마치 꼭 연극에서 주인공이 둘이고 나머지 역할들은 배우에 있는 어떤 찬양팀이나 무슨 음악팀이 대신 감당해주는 셈이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친구들이라고 보자고 했는데, 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젖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까?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판치로 입혀주마. 마치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을 걱정하는 맥락의 문구를 지금 성가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대사를 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여동생은 보니까 이 여성적인 발달이 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젖가슴도 없고, 그럼 어떻게 결혼 요청이라도 누가 하면은 좀 이게 세련된 여자가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으니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주고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송백 널판치로 입혀준다. 즉 장식을 해줘야겠구나. 겉보기에는 특별한 장식이 없다면은 여성적인 어떤 매력이 풍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해줘야겠구나.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인공인, 우리가 보통 술람미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여인의 노래가 있어요. 나는 성벽이요, 나의 젖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바알 하몬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저를 은 1000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1000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200세겔은 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지금 그 앞구절에 보세요.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고 할 때 이 성벽은 즉 가슴이 없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으로 망대를 세워준다는 것은 일종의 가슴을 만들어준다라는 맥락이 됩니다. 근데 지금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성벽이요, 나의 젖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굳이 외형적인 치장 안 해도 나의 가슴은 적절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면에 있어서 성적인 매력이 풍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보통 여기까지는 앞뒤에 문구가 잘 맞는데 그 다음 문구가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좀 뜬금없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포도밭이 있고 그가 소작인을 두고 또 거기에서 도조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결혼과 또 성적인 발달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구절이 왜 끼어들었을까요? 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 이 구절이 끼어드는지, 솔로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자 주인공을 흔히 우리가 솔로몬이다라고 알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성경법, 이해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간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이제 아가를 읽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 그 남성이 꼭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을 갖게 또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솔로몬 임금님 하면서 마치 그 주인공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얘기하듯이 솔로몬 임금님을 호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그 마지막 여자가 이니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상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하면서 아가서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 20, 30대에 갖는 성인의 아주 적절한 구절로 생각하는 것은 이 구절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성적인 감흥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적인 발달의 부분, 성적인 발달 내지는 성적인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가서만큼 화려하고 또 적나라하게 표시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 20, 30대의 주제를 잘 반영하고 설명해주는 성경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색의 표시를 통하여서 저한테 너무 마음에 드는 나머지 부분을 또 정확하게 채워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실성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떤 사랑에 빠져서 퇴행에 빠져서 소꿉장난하듯이 남녀 간의 감흥만을 주고받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감각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고 또 그들의 신하와 그들의 백성에게 자기의 밭을 맡기고 거기서 도조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바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도 똑같이 자기가 왕으로부터 이제 맡게 된 이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양을 따지고 있어요. 천세겔은 밭이라고 한 솔로몬 임금의 것이고, 하지만은 그 소출에 해당되는 비율인 200세겔은 이 밭을 가꾼 이들의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 좀 저항적이기도 하고 원리 원칙 때문에 어떤 피해를 받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단호함도 엿보이는 상당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구절이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아마 이해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이 구절이 왜 이 부분에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구절은 너무나도 적절합니다. 성적인 발달과 주제에 대해서 자신을 퇴행하고 자신이 조금 더 인간적인 친밀함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항상 유지해야 될 성인의 과제는 현실성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리분별을 하고 있고 상황에서 피해보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적인 원리를 체득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성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일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프로이드가 가장 인간의 최후의 어떤 완성된 성숙된 목표로서 도달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제라고도 말을 했던 것인데요. 일과 사랑입니다. 그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성인기 초기, 물론 앞으로의 시기에 계속적인 반복이지만은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것들을 명백하게 들어가는 중요한 과제는 중요한 배필을 만나고 중요한 애인을 만나는 과정 한 가지와 또 자기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이 30대의 발달적인 특성이 어떤지를 살펴보겠는데,
제목은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았습니다. 단 4개만 달았는데, 이 20, 30대의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이성관계 중심적인 사고다. 그 전까지는 이성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명시되는 존재로서 올라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랑에 빠지는 일들이 그 전에 많이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성이 하나의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성인 초기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개 20, 30대를 통하여서 결혼이라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이성관계에 상당한 집중을 하게 되죠. 이것은 그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의 그 발달 주기적인 과제들, 특히 이제 아이가 이 남극기 시절에 엄마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거나 아빠를 독차지하고 싶었던, 그래서 거기에서 근친상간적인 어떤 원리 안에서도 충분히 발휘하였던 intense feeling, 이 강렬한 감정, 이 부분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렬한 감정은 물론 동성 안에서도 일어나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이성 관계 안에서 흔히 일어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성적 소수자들은 동성애를 통하여서, 그리고 트랜스젠더라는 어떤 특성을 통하여서 이성이 아닌 동성 안에서 이러한 인텐스 필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룰 때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비로소 들어서야 본격적인 인텐스 경험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강렬한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설리반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설리반은 이제 대인관계 전문가고요. 미국 정신의학의 이 분석적인 부분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대부분의 정신분석이 개발되어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기 시작했는데, 미국적인 이제 정신분석 개념을 확립한 사람을 들으라 할 때 설리반이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부분 접하고 있는 지지상담, 그러니까 아주 분석적이지 않은 상담, 좀 더 일반화된 상담의 기법의 초창기 원류를 찾아가면은 항상 이 설리반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리반은 인간의 발달에서, 프로이드는 그 발달의 기준을 에너지가 모여있는 장소를 통해서 이름을 붙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구강기다, 난궁이다, 황궁이다 뭐 이렇게 붙였는데, 설리반은 직접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은 시기를 무엇으로 구분을 했느냐, 주로 누구랑 상대하느냐, 이 부분으로 인간의 이해를 갖는 점에서 설리반의 독특성이 있고, 또 대인관계 중심적이라는 맥락들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리반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연령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잠재기라고 불렀던 이 초등학교 연령대, 그때 시기를 설리반은 첨피리어드라는 표현을 써요. 첨피리어드. 이 첨이라는 것은 또래 친구, 동성의 또래 친구를 주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성관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그냥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해서 아이들끼리 정신없이 지내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초등학교는. 그 전까지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겠지만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결국 누구랑 상대하느냐, 대상이 바뀐다 이겁니다. 그러한 설리반이 이 시기를 어느 누구와 어울리는 시기로 규정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성과 관계를 맺는 시기로서 이 시기를 규정한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쉽게 설명하자면은 20, 30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설리반을 찾아왔다. 내지는 뭐 대인관계 치료적인 관점을 가진 치료자를 찾아왔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볼 때, 설리반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의 문제는 뭐 다른 여러 문제보다도 결국 이성 문제다. 이렇게 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 가족적인 문제로 고민을 해왔던, 직장의 문제로 고민을 해왔던, 또 개인 내적인 고민을 해왔던 문제 해결책을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느냐, 지금 현재 이성관계를 얼마나 적절히 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해결 방식은 막상 상담 현장에 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내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흐르고 또는 주제가 없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쫓아가야 될지 그 출발점을 모르게 상당히 그 모호하고 애매한 정도로 그 자기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치료자가 지침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 잘 몰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러한 설리반과 같은 대인관계 전문가적인 방식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20, 30대의 어떠한 그 내담자가 와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어려움을 표현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 당연히 쉽게 지금 이성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거기서 문제는 없는지,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이렇게부터 얘기를 시작하면은 무난하다는 거죠. 물론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와 연관지어서 들어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까 아가서에서처럼 뭐 세금 얘기하다가도 이성관계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또 부모님 얘기하다가도 이성관계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또 돈 얘기하다가도 이성관계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끌어서 이성관계적인 부분에 이야기를 몰아가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설리반이 이 시기를 이성관계라고 말하면서 특히 독특한 표현을 썼는데, 실은 이 표현은 이 성인 초기의 표현이 아니라 청소년기, 어덜레센스의 표현으로 처음 언급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의 그 정서 상태를 볼 때는 심리적인 유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개념이 아직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청소년기 개념이기를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성인 초기, 청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인 초기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보아서 지금 성인 초기의 이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러스트입니다. 즉 설리반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의 그 이성 교류와 또 그 전까지의 다른 사람과의 교류와 사뭇 다른 점은 이 시기가 와서 러스트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러스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욕입니다. 애욕. 관능적인 욕구라고 말하죠. 성적인 욕구입니다. 즉 성을 하나의 유희 그리고 쾌락의 도구로 삼는 개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성이라는 개념은 그 자손을 출산하기 위한 상당히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하나의 감각이죠. 그것으로 꼭 쾌락을 추구하는 것만이 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러스트라는 것은 그 성이 쾌락의 원천으로 즐거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 상당히 이기적이고 또 퇴행적인 방식들을 말하죠. 근데 이러한 이 러스트 부분이 특별히 그 전까지는 없다가 이제 청소년기 이후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스트란 단어 자체가, 애욕이란 단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성인 초기의 시기와 잘 걸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장난치는 경우가 있죠. 보통 네모닉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러스트 하면 이 철자가 LUST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러스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가지 개념들을 한번 이렇게 좀 담아보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죠. 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 러스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개념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그 단어 외우기 방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볼 텐데요. LUST. 그러니까 20, 30대의 중요한 과제가 러스트다 이거죠. 러스트. 애욕이다.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의 단어는 애욕이고 관능적인 욕구인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하나하나의 단어를 제가 임의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L인데, L을 저는 loosening of limitation이라고 말해봤습니다. 즉, 제한에서 조금 느슨해졌다, 이런 말이죠. 스스로 걸고 있는 이 제한에서 느슨해졌다. 대개 우리가 성인 초기에는 그 발달과제, 남근기, 항문기, 구강기 이런 예전의 발달과제들을 재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대로 잘 못했던 것을 한 2라운드, 3라운드 격으로 생각해서 이 성인 초기에,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제 성인이라는 주된 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좀 더 잘해보자는 마음에서 그 예전의 문제들을 재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재현을 하려면은 일단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점을 스스로 좀 풀어주고 문제로 자기를 조금 더 되돌아가야 됩니다. 다소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제한에서 느슨해지죠. 누구와 당연히 그 하지 말아야 될 성적인 접촉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되지만은 특정 인물과는 이제 그 연애 관계를 통하여서 이 제한에서 느슨해지는죠. 그러면서 주로 무엇을 반복합니까? 바로 과거의 그 상처들, 과거에 잘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마음의 부분들을, 발달 단계적인 부분들을 반복하려는 시도를 하죠. 해결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한에서 느슨해지는 특성이 이 20, 30대의 주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늘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주제에 관련지어서 제한성을 오히려 풀게 되는 것이 되죠. 두 번째는 U인데 저는 이 단어를 unabashed activity라는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abashed 하는 말은 부끄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unabashed 하면은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한 행동을 한다. 되게 우리가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성적인 욕구가 아니더라도 야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다소 그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unabashed activity도 성인의 모든 그 행동 패턴의 특징이 아니라 그 성인기에서 중요한 대상 또 중요한 어떤 순간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고 1번과 2번이 둘 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이 lust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인데 바로 sexual relation입니다. 성적인 교류죠. 성적인 관계. 성인기는 이제 그 섹스를 하는 시기입니다.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고 또 성적인 삽입, 흡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 현실화하는 시기입니다. 그 강렬한 감정을 재현할 수 있는 점도 그러한 특이한 그 독특한 행위를 통하여서 신체의 이 흥분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기를 특별히 더 그 과거의 부분들을 재현하느냐, 신체적인 흥분 지수를 그렇게 높일 만한 일들에 이제 새로이 몰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섹스 관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더 오히려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들을 더 치우쳐서 이러한 그 성문화에 대해서 공공연히 잘 거론되지 못하고
건전한 어떤 성적인 담론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정말로 아주 갈급해하면서도 이 주제에 대한 많은 그 이야기를 거론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 너무나도 원리주의적인 지식, 이런 것들로 교회의 어떤 지식의 원리가 흘러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만큼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 심리적인 접근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우리 교회가 더 풍부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의 러스트의 특징은 터모일이라는 용어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터모일. 소란스러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용어인데요. 대개 이제 그 앞에 감정적 이런 단어를 이제 넣기도 합니다. 이모셔널. 감정적인 터모일, 감정적인 혼란 상태, 소란 상태를 경험한다. 우리가 제한도 풀고 뻔뻔스럽게 행동하고 심지어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도 이것이 일반화된 패턴이 아니라 주로 자신의 중요한 주제, 핵심적인 주제에 관련되어서 벌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있은 다음에는 아주 감정적인 각성도가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혼란 상태를 경험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죠. 터모일, 소란스러움, 혼란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이 터모일은 당연히 겪어야 할 것이고 이 터모일에서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내적 안정상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확보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 성인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혼란에서 해결을 잘 못할 때 이제 뒤에서 언급할 이 병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은 피할 수 없어요. 혼란이 없이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인기에는 그 혼란을 겪어내면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또 망가지지 않고 나름대로의 통합적인 그 자세를 계속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안정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얻어내는 것이 성인계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러스트나 이성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이 성인기의 사람들은 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진정한 검증을 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외모적으로도 있고 또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자기가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들을 이제 도전받게 되고 또 확인받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성을 사귀거나 동성을 사귀면서 갖는 강렬한 감정을 교류하는 훈련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성인 초기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러한 과제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에서 발달적인 혼란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증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증과 같은 질환 형태로 문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새로운 입장들을 시도하면서 과거를 재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들을 잘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동안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고 발현되지 않았던 병적인 주제들이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정신증적인 주제들은 구강기적인 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주로 많이 재현되는 주제이고요. 신경증과 같은 주제들은 대개 남근기적인 주제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흔히 남근기적인 주제인 경우도 있고 또 학문기적인 주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학문기적인 주제들이 병으로 나타날 때는 이제 성격 문제가 나타나고 보통 이제 진단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인격장애라든지 이런 기준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대개 학문계의 문제들을 재현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이 20대 이후에 주로 성인기에서부터 나타날까? 그것은 이제 이런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과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뇌는요, 그 신경세포가 최종적으로 그 발달을 해서 제대로 자리 잡는 시기가 바로 이 20대 초반입니다. 뭐 그림을 간단히 그리자면 우리의 뇌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 등 안에 척추 안에 신경이 가닥이 쭉 이제 그 꼬리뼈까지 쭉 가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온몸으로 신경 가닥을 이제 하나씩 내면서 우리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신경세포가 되게 이제 이 뇌의 한 중심 부분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자라기 시작해서 그 맨 대뇌의 그 끝부분에, 뇌 끝부분에 이제 정렬을 해요. 그래서 잘 자리 잡는 게 되게 20, 30대 때 그 신경세포가 최종적으로 그 줄맞추기를 합니다. 쭉 해서 아주 끝부분, 가장 세련된 부분까지 이제 줄맞추기. 마치 마라톤이 이제 결승점에 도달하듯이 신경세포도 이 줄맞추기를 하면은 신경세포 발달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신경세포 발달의 완성이 되게 20대 초반입니다. 결국 우리가 20대 초반이 지나면요, 뇌는 그때부터 현상 유지를 하다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 우리가 뇌의 여러 가지 발달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뇌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경험적으로 문제를 달라지는 것이지, 실은 이제 신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생물학적인 발달은 오히려 이제 이 성인 초기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향 곡선을, 내리막길을 겪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들의 대개의 발달적인 특성은 그 내리막길에서 갖는 경험들이고, 내리막길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결국은 그 발달적인 규제에 관계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막바지로 이뤄서 20대 초반에 이제 뇌가 완성되는 시기에 되게 이제 에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구강기 항문기 난근 주제가 비로소 이제 문제를 그 표면화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병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왜 그전 시기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다가 이 시기에서 나타나느냐? 이 시기가 완성의 단계고 가장 세련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전 단계에서는 그렇게 세련되지 않고서는 이제 병이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막상 이렇게 세련된 단계까지 와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발병하게 되는 겁니다. 막말로 한 그 60점, 70점 성적의 수준에 있는 아이랑 그 문제를 풀 때 그 60점, 70점 아이가 풀 수 있는 문제의 수준까지는 이 아이의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죠. 산수 1 더하기 1은 몇이냐 이런 거 아주 낮은 수준의 거 물어보고 해도 이 아이한테는 문제 제기가 전혀 안 됩니다. 60, 70점 성적대 문제, 수학 유형 문제들은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은 60, 70점 이상, 8, 90점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지 맞히는 수학 문제가 이제 등장하면은 그때부터 이 60, 70점 맞는 아이의 그 능력은 이제 대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못 풀게 되고 결국은 이 아이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제 그 성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가 20대 초반에 최종적인 이 자리매김을 할 때 전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띌 정도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이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과거의 문제들이 확실하게 이제 재현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다시 이렇게 뒤집어 말하면은, 왜 옛날에는 잘 지내는데 이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병의 이유들이나, 주로 이 성인기에 무슨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즉, 최근에 어떠한 유발인자가 있어서 병이 생기는 점에 있어서는 최근에 어떤 이유가 있다는 말은 맞죠. 하지만은 병의 근본적인 취약성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훨씬 그 이전의 시기에서 구강기나 항문기나 남근기와 같은 훨씬 이전의 시기에서 취약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병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이제서야 병색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문제 제기를 할 때 최근에 어떤 이유 때문에만 병이 생겼다고 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이제 에릭슨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에릭슨은 이 시기를 특별히 친밀감의 문제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인티머시죠. 만약 이 시기에 이 친밀감을 이루지 못하면은 고립을, 아이솔레이션, 고립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성인 초기의 주된 과제는 인티머시를 이룰 거냐, 아니면 이루지 못하고 고립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의 부분을 대비시켰습니다. 이 친밀감이라는 표현은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전부 줄 수 있는가라는 어떤 표현으로 상징할 수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릭슨은 이 시기에 합리적인 자기 정체감이 형성되었을 때에야 타인과 진정으로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친밀감이란 성적인 밀접함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단계를 의미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으로서 그 이전의 5단계의 적절한 해결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즉, 앞 단계에서 건강하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야지 이 지금 친밀감의 단계에 또 연이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이 이성으로부터 따뜻함과 이해와 신뢰 등을 경험할 경우 인티머시, 이 친밀감을 배우게 되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 아이솔레이션이죠. 외로움, 사회로부터의 격리, 또 고립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초기에 그런 입장에서 에릭슨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즉 가정을 꾸리면서 새로운 대상과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경험하였던 아주 강렬한 가까움, 친밀감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 시기의 주된 과제다 이것이죠. 성인기에 대한 설명은 더 복잡하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인기의 시기에 이러한 성적인 주제, 그리고 또 합리적인 주제, 자기의 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들, 일에서 현실성을 발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 성인 초기의 굉장한 주제죠.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이 시기는 과거를 재현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2라운드, 3라운드처럼 재현함으로써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솟아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또 병도 많이 생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 시기 때 남근기적인 주제, 항문기적인 주제, 그리고 구강기적인 주제가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강기적인 주제들을 재현하게 되죠. 어쩔 때 구강기적인 주제를 재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가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와해되고 자기가 분열되는 느낌에 자주 직면하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느낌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죠. 강렬한 의심, 피해 사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자기 하나의 이 전체적인 통일감마저도 잃어버릴 것 같고 자기 하나 건사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을 의심하고 환경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성인기에 많이 반복을 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도 그러한 경험들을 반복하기도 하고 직장을 처음 들어가면서도 이러한 주제를 반복하고 교회 청년부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주제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나이로서 성인이고 또 성인기에 친밀감의 주제를 다뤄야 되지만은 동시에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구강기적인 주제,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이 주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성취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친구는 이 시기 때 이 상하관계에서 상당한 부분의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한테 복종할 거냐, 반항할 것이냐, 또 자기가 또 아랫사람들한테 상당히 군림할 것이냐, 존중할 것이냐, 이런 주제를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양적인 문화사고에 잘 걸맞게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경과 배려, 또는 자기가 섬기고 우위에 두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거나 자신을 이용했을 때 갖는 강렬한 분노, 이러한 주제들이 자주 반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은 바로 이 성인기의 이 시기를 결국은 학문기적인 주제와 함께 보내고 있는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크게 와해되거나 대인관계적인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은 환경하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자기 고민, 그리고 자기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나오고 있는 이 대부분의 성적인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들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남근기의 주제를 지금의 시기에서 재현하고 반복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대, 30대의 대상이 갖고 있는 고민을 일단 확인할 때는 1차적으로는 그 나이에 해당하는 친밀감의 과제들을 살펴보고, 2차적으로는 그가 어린 시절에 중요했던 부분을 재현을 하고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구강기적인 재현, 학문기적인 재현, 남근기적인 재현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어느 쪽을 더 많이 메어 있는지, 어느 쪽에 더 많이 에너지가 몰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치료자로서 또 이들을 돕는 입장의 사람으로서의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